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부담부 증여 실익, 자식에게 주택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혹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이렇게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을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2018년 그 한국검증원 통계에 따르면 주택 증여 건수가 11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7년보다 25%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증여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 부담부 증여가 무엇이고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32살 된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하나, 또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2주택자죠, 서울에. 그래서 중과세 부담도 있고 해서 이번 참에 자녀한테 주택을 하나 이제 증여를 할 계획이 있는데, 세금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제 상담 오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죠. 이제 바로 이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담부 증여가 무엇이고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증여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보통 이제 증여가 어떤 사람 간에 많이 이루어지죠? 네,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여는 주겠다는 사람, 이제 증여자죠. 또 받는 사람, 이제 수증자라고 합니다. 받는 사람은 네, 받겠습니다 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제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증여입니다. 자, 그런데 부담부 증여 뭘까요? 앞에 부담부라는 게 더 들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증여를 하되 이 주택에 있는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부담부 증여, 즉 채무는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은행 대출금, 또 전세 보증금, 이건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담해서 같이 준다고 해서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5억이 전세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도 2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남은 금액은 이제 3억이죠. 그래서 요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금 해서 이 7억은 채무잖아요. 근데 실제로 증여받는 것은 이제 3억이죠. 그래서 요 채무를 뺀 요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증여를 받을 때 요 부담을 안고 증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증여받는 부분이 바로 요 3억이죠. 이게 바로 이제 부담부 증여입니다. 네, 왜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할까요? 네, 바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여세율은요,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꽤 많은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증여받는 부분을 줄이게 되면 증여세율이 낮아지게 돼서 세금을 이제 낮게 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낼까요? 네, 양쪽 다 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10억짜리 주택이 있을 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가 뭐죠? 전세 보증금하고 요 대출금, 여기 만약 5억이 있고 대출이 2억이 있다고 하면 채무는 7억이죠. 그래서 증여를 하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요 7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은 이제 커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증여를 받는 자식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네, 요 3억에 대해서 실제로 10억이지만 이 채무인 2억과 5억을 뺀 3억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를 냅니다. 또 어떤 세금이 있죠? 네, 취득세도 있어요. 요 증여는 무상취득이고 이건 유상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별도로 계산해서 이제 취득세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내게 되고요. 증여를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증여세와 이제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주택이 몇 개 있는데 자식한테 이 주택을 증여할 때 어떤 주택을 증여하면 좋을까요? 네,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증여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1억, 2억, 3억 해서 올라가는 그런 좋은 지역에 그 주택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나중에 증여를 하면 할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으로 가든 증여로 가든 세 부담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고 또 평가 절하되어 있는 그런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또 자식 입장에서는 비싸지 않을 때 받아서 증여세를 적게 내고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본인의 이제 재산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택을 증여할까 부모 입장에서 고민할 때는 미래 가치가 있는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주택을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이 부담부 증여할 때 주의사항 4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부담부 증여 시 실익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세금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세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럼 얼마 정도 부담을 할지, 아니면 그냥 증여로 갈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매매를 통해서 자식한테 재산을 넘겨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가 정말 좋은지 그 실익을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5년 내에 매도 안 돼. 이건 이제 자식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을 증여받은 이 주택을 5년 내에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한 시점이 취득 시점이 되고 내가 파는 시점이 양도 시점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증여한 시점이 5억인데 내가 팔 때 6억에 팔면 그 양도 차익은 1억이잖아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내가 취득한 시점이 증여받은 시점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 돼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이걸 1억에 취득을 했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6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5억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럼 세금이 엄청나게 많죠. 즉, 증여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자식이 5년 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최초 취득한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자식은 증여를 받았을 때 5년 내에 매각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요. 상환 능력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담부 증여, 즉 채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전세 보증금, 또 대출금. 근데 자식한테 증여를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대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지금 3억을 대출을 안고 자식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그럼 그 3억에 대해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어떨 때는 원금도 일부 상환을 하면서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성년이어도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내겠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내주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때 상환 능력이 없는 자식이 이자나 원금을 갚아가는 게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부모가 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만약 이거에 대해서 증빙을 못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증여세로 물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증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의 상환 능력도 보면서 이제 증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꼭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대출 승계 가능 여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아까 5억의 대출을 안고 자식한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대출이 다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소득을 보고 대출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승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은행에 가서 내가 이걸 자식한테 증여를 하게 되는데 내 자식이 이 금액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를 항상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를 할 땐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부담부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담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첫 번째, 자녀한테 주택을 물려줄 때 방금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도 있고 기양 증여도 있고 또 매매에 한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꼭 한번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만약에 이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고 결론이 났으면 뭘 알아봐야 되죠? 네, 세금을 알아봐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채무에 대한, 즉 전세보증금과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이 되고, 자식 입장에서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세금에 대한 돈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증여, 부담부 증여 전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세무사님과 하고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그 주택을 5년 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커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이자를, 또 원금을 낼 상환 능력이 없는 자식이 부모가 대신 내주게 되면 자금 추처 조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님하고 꼭 이제 상담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또 갖고 있을 때, 또 팔 때 항상 따라다니는 녀석이 있어요. 반갑지 않은 녀석. 뭐죠? 네,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금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직접 판단하고 알아보기가 힘드시니 반드시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